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하나증권에서 합병 이후에 이제 뭐 원가율이 낮춰져서 판매처 확대 효과, 그동안에 이제 합병 이후에 어떤 실적 관련되는 부분에서 오해 관련되는 부분을 좀 해소했다, 이런 이제 코멘트에 이제 기사가 좀 나와 있죠. 그리고 어제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 서진석 의장이 이제 공식 행사원으로 처음으로 이제 좀 등장을 했는데요. 자, 이런 흐름들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흐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에 마감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강보합세, 약보합세 정도고요. 나스닥이 이제 1% 일단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이런 흐름들 속에서 원달러 환율 자체는 0.90점 정도 올라서 1328 이제 70전 정도 되죠. 자, 이런 흐름인데 어제와 다르게 일단 외국인들은 오늘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 거래소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중심으로 일단은 이제 매수를 하고, 거래소 쪽에서는 투신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죠. 개인들도 이제 거래소에서는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매수. 그래서 지금 투자 주체별로 거래소와 코스닥에서 지금 대응하는 어떤 수급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침에 사실은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오면서 소부장 종목들이 아침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어요. 다시 빠지고 이제 유가 관련되는 부분들의 이제 테마주들,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테마라든지 주도 섹터, 어제 좀 급락에 했던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들도 아침에 급락했다가 조금 이제 반등세가 나옵니다만 세지는 않죠. 이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바이오주들도 좀 등락을 종목별로 좀 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83포인트 좀 빠져서 2532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코스닥이 이렇게 빠진다는 말은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이나 뭐 바이오 쪽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테마 관련되는 부분이 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2배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한 4배 가까이 하락 종목군들이 좀 훨씬 많은 어떤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대형주 관점에서는 이제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뭐 강세 흐름인데, LG전자가 이제 장중에 5% 넘게 좀 올라왔어요. 뭐 3분기 실적이 뭐 좀 긍정적이다, 회복세다, 그래서 10만 4천원대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살짝 윗꼬리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양봉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다 바뀌는, 윗꼬리가 나오면서 다 내려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의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 가장 뭐 단기적으로 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가격이 이제 110만 원대거든요. 이 부분들을 이제 한두 달 정도 하다가 지금 100만 원대를 이탈하고 장중에 이제 90만 원 부근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자리 가격이 이제 뭐 이렇게 80만 원대가 있습니다. 80 뭐 2, 3만 원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추세 라인입니다. 추세 라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상승세가 컸던 종목들이 조정을 이제 보이더라도 가격 조정이 이제 세게 내려오면 사실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눌림목이 되든 어떤 종목이 되든 어느 정도 유지를 해주는 어떤 가격대가 있는데, 가장 강한 뭐 계속 이제 가려고 하면 110만 원대를 유지를 하면서 해야 계속 상승세가 살아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한두 달 이제 옆단으로 가면서 이제 지켜지지 못하면서 좀 내려왔는데요. 요게 뭐 최근에 인버스 이제 2차 전지 관련되는 부분에 수급 영향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논란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80만 원대 어떤 추세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이후에 이제 뭐 행보에서 굉장히 뭐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뭐 대충 퉁 치면 지금 거의 한 반토막 비슷하게 지금 나 있는 상태죠. 근데 뭐 이 재무제표를 뒤져보면 가장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매출액의 증가이라든지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가 실적을 동반해서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향후 전망이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조정 이후에 다시 뭐 재상승 관련되는 부분이 충분히 뭐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폭은 여전히 뭐 강하면서 이제 움직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로봇주 관련되는 부분들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되는 부분 급히 올라왔다가 지금 좀 조정의 흐름들을 또 어제부터 오늘도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I 관련되는 부분들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 관련되는 부분은 셀트리온은 이제 뭐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제 오늘 또 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사주 매입 기간 동안에 한 3% 가까이 좀 올렸던 부분들을 어제 한 2% 정도 빼고, 그래서 실제 효과가 지금 뭐 나오지 않은 어떤 흐름의 가격으로 다시 또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서 15만원대의 어떤 회복들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어제 이제 연봉이 나오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이제 저항을 받으면서 오늘도 지금 이제 뭐 20일 2평과 5일 2평 사이에서 지금 윗꼬리가 조금 이제 3분봉을 좀 살펴보면 14만 7,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4만 5천원대에서 좀 등락을 하는 흐름들로 바뀌고 있죠. 자, 이런 흐름들이 이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뭐 제약도 큰 흐름이 지금 없죠. 그나마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어제 재돌파가 어제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 54,000원대를 이제 넘어가면서 이 흐름들이 이제 뭐 괜찮으면 장기적으로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목표치가 이제 높아지는 어떤 구간에 들어가는데요. 이 흐름들이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좀 최근의 흐름들 수급이 괜찮았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자, 셀트리온도 이런 부분에 이제 합류를 좀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인데 여전히 이제 그 바닥권 가격에서 좀처럼 합병 관련되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기준가도 아직 이제 회복을 못한 상태에서 지리한 흐름들을 계속 오늘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는 어제하고는 좀 다르게 일단 수급은 들어왔어요. 프로그램하고 외국계는 일단 매수의 흐름이 들어왔고, 그래온 순간 거래량에서 살펴보면 여기도 보면 세티 쪽하고 JP모건 쪽에서 일단 매수 흐름들이 나왔습니다만, 캔들상으로는 윗꼬리 캔들에 뭐 거의 몸통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기사 관련되는 부분 뭐 새로운 기사라기보다 이 하나증권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7일, 8일 셀트리온 그룹이 이제 기관 대상으로 이제 NDR 기업 설명회 하면서 뭐 해외에서도 이제 뭐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서정희 회장이 이제 모건 스탠리 글로벌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뭐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그룹의 이제 합병의 구체적인 기도 효과, 내년 실적 전망의 근거를 이제 뭐 설명을 하고 합병의 어떤 실적 변수의 오해를 뭐 해소했다. 이렇게 지금 하나증권에서 코멘트가 나왔단 말이에요. 합병의 어떤 기대 효과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투명성 뭐 제고라든지 헬스케어가 이제 매출 원가율이 좀 높고 이제 생산하고 개발하는 셀트리온은 이제 원가율 자체가 한 20%대거든요. 근데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유통이니까 마진을 이제 얹어서 하니까 이제 원가율이 70%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합병을 하게 되면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을 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원가율과 이제 이런 부분이 희소가 됩니다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헬스케어의 어떤 부분들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럼 합병 이후에는 셀트리온의 어떤 제조 원가율 한 20%대가 적용되기 때문에 원가율 자체가 지금보다는 훨씬 낮아집니다. 그래서 유통을 그간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입장에서는 매입 원가 자체 이하로 판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이제 마진을 더해서 셀트리온으로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약가가 좀 이제 낮은 국가잖아요. 특히 이제 뭐 그 유럽이나 미국 말고 뭐 중남미라든지 아시아 뭐 이런 어떤 국가에서는 영업이 상당히 조금 이제 제한적인 어떤 부분인데 원가율 자체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가격 협상력을 가지고서 볼륨을 더 이제 크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이제 합병 관련되는 나중에 영업단에서도 효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무대 이제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직판으로 이 부분들이 진행되니까 그간에 이제 판매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영향들이 판매 수량이 어떤 증가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도 충분히 수익성산에서 방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램시마 SC의 허가 관련되는 부분 승인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유플라이마보다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램시마 SC 관련되는 어떤 성장의 어떤 기대감이 훨씬 더 높은 편이죠. 내년도 한 5천억 정도 잡고 있고, 이 진펜트라가 이제 신약에 준하기 때문에 바이오 베타보다도 훨씬 크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제 바이오 베타 형태로 이제 램시마 SC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바이오시밀보다 높습니다. 근데 진펜트라 가격이 4배 정도 수준이니까 침투율이 한 5%만 돼도 굉장히 고가니까요. 내년도 한 이제 5, 6천억대의 어떤 매출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 부분이 간담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관련되는 이제 원가율 관련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리가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70%가 아니라 한 40% 정도로 줄어들고,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20%까지 줄어들 것이다. 보통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제 원가율들이 보통 뭐 20%대고, 셀트리온도 본래 이제 원가율이 20%인데 합병하면서 좀 올라갔던 부분이 점차적으로 줄어서 나중에는 이제 본래의 어떤 형식으로 가게 되면 수익성 단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무형자산 관련되는 판권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2030년도에 전체 매출 12조,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램시마 SC 말고도 추가로 한두 개의 어떤 신약 발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도부터 본격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합병 이후의 어떤 실적단과 의구심들이 이제 NDR로 많이 좀 해소되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주가도 좀 상향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위크에서 이 서진석이 이제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이 뭐 소정리 회장도 뭐 계속 이야기됐습니다만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이 AI 신약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AI가 각광받는 게 신약 개발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던 부분들을 뭐 3분의 1 수준, 4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으면서 신약 개발이 빠르게 될 수 있는 어떤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줄인다라고 하면 이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훨씬 지금보다도 AI 도움으로 조금 이제 더 원활하게 된다. 그런다면 전반적인 어떤 그 업계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결국 단기 수급의 어떤 효과들은 또 이제 이틀 동안 좀 나오지 않으면서 14만 5천 원대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자, 14만 5천 원대 위로 가서 이번 주에 15만 원대 흐름들의 어떤 도전, 이 부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 다시 좀 올리는 흐름들이 5장에 나오는지 여부, 그러니까 밑꼬리가 조금 이제 나오면서 다시 양봉으로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흐름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